가등기를 조금 보셨고요. 이제 우리 등기법에서 가장 어려운 등기 중에 하나인 가처분 등기를 볼 겁니다. 391조 가처분 등기를 좀 보겠습니다. 거의 매해 출제가 되다가 작년 올해 출제가 안 됐는데요. 워낙 여러 번 출제가 된 부분이라서 좀 잘 보셔야 돼요. 이 가처분 등기를 보기 전에 갑은 이러한 부동산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동산을 가지고 있는데요. 이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자입니다. 그런데 이 부동산이 미등기 상태입니다. 아직 등기가 되지 않은 상태예요. 그리고 갑은 소유자입니다. 이 소유권자는 갑은 채무자입니다. 그러면 갑이 채무자라는 얘기는 채권자가 어딘가에 있겠죠. 채권자가 어딘가에 있을 겁니다. 여기에 이렇게 있을 겁니다. A는 채권자입니다. 그러면 이 채무자는 자신의 채무를 변제기에 자발적으로 변제를 해야 됩니다. 그게 원칙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변제기가 도래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채무를 변제하지 않는다면, 자발적으로 변제하지 않는다면 이 채권자 입장에서는 어떻습니까? 뿔따고 나오겠죠. 따라서 강제 집행을 통해서 채무자 소유 부동산에 대해서 강제 집행을 통해서 자신의 채권을 만족받고자 할 겁니다. 강제 집행을 통해서 자신의 채권을 변제받고자 할 겁니다. 자발적으로 이용하지 않는다면 채권자는 강제로 집행해야 되겠죠. 그런데 이 강제로 집행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강제 집행할 수 있는 권리의 원천, 집행권원이라는 게 필요합니다. 옛날에는 채무명의라고 불렀는데요. 지금은 집행권원이라고 불러요. 이 집행권원에 해당되는 것이 판결서라는 겁니다. 그래서 판결서가 있어야지만 강제 집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강제 집행을 하기 위해서 먼저 판결서를 만들어야 되는데, 판결서를 만들기 위해서는 법원에 소송을 제기해야 될 겁니다. 맞습니까? 법원에 소송을 제기해야 됩니다. 소를 제기를 할 겁니다. 그런데 이 소송이라는 것은 소가 제기된 시점부터 확정 판결이 나오기까지, 판결이 확정되기까지, 이를 확정 판결이라고 부르는데요. 굉장히 긴 시간이 걸립니다. 짧으면 1년 정도 걸릴 테고요. 길면 15년까지도 걸릴 수가 있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1심에서 2심 갔다가 2심에서 3심 갔다가 3심에서 파기환송을 하면 20으로 돌아갑니다. 2심에서 갔다가 다시 30으로 가면 또 파기환송됐다가 왔다리 갔다리 하다가 15년까지도 걸릴 수가 있습니다. 이론상. 그러면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리는데 중간에 요 채무자인 갑이, 소유권자인 채무자가 저 부동산을 다른 자에게 처분을 하게 되면, 중간에 처분할 수도 있죠. 처분을 하게 되면 판결이 확정되는 시점에는 누구 소유로 넘어갑니까? 을 소유로 넘어갑니다. 맞습니까? 그럼 판결서를 만들었다고 하더라도 강제 집행할 수 있습니까? 없게 돼버립니다. 왜? 채무자 소유 부동산이 이제는 아니고 제3자 소유 부동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맞습니까? 그러면 소송을 제기할 때 처분을 못하도록 한 다음에 소송을 제기해야 될 겁니다. 즉, 이 채무자가 그 부동산을 계속 가지고 있도록 한 다음에, 계속 가지고 있도록 보존시키도록 한 다음에 소송을 제기해야 됩니다. 이를 보존시킨다라고 불러요. 아까는 보존이었죠. 보존은 소유권 보존 등기를 얘기하는 것이고, 이건 보전입니다. 즉, 가지고 있도록, 보존하도록, 가지고 있도록 소송을 제기해야 됩니다. 이를 보존소송이라고 불러요. 보존소송. 보존소송은 두 가지가 있는데요. 가압류와 처분금지, 가처분 신청이 있습니다. 두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보존소송을 보통은 같이 제기합니다. 채무자가 그 소유 부동산을 계속 가지고 있도록, 보존하도록 소송을 제기하는데 이를 보존소송이라고 부르고요. 요 판결서를 만드는 소송을 본안소송이라고 부릅니다. 본래의 안건인 소송. 본래의 안건은 뭡니까? 판결서 만드는 거죠. 본래의 안건을
본래의 안건인 소송, 본안소송, 그 다음에 가지고 있도록 하는 소송, 보존소송, 이렇게 소송법에서 둘로 나눕니다. 그러면 이 보존소송은 두 가지가 있는데요. 가압류를 신청하는 보존소송이 있고요. 또 하나는 처분 금지 가처분을 신청하는 보존소송이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가 있어요. 가압류 신청, 처분금지 가처분 신청. 처분금지 가처분 신청, 처분금지 가처분은 너무 길죠. 그래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생략해서 가처분이라고 부릅니다. 그럼 이 가압류와 처분금지 가처분이 본래 용어예요. 이게. 그럼 이 가압류와 처분금지 가처분의 차이점이 뭐냐면, 차이점이 뭡니까? 여기 실무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이 공부하러 오시죠. 실무하시는 분이 계실 텐데, 실무. 차이점이 뭔가요? 이것도 우리 시험에 계속 나옵니다. 이게 우리 등기법에서 가장 어려운 등기 중에 하나예요. 지난 시간에 신탁 등기 한 적 있죠? 신탁 등기와 이 처분금지 가처분 등기가 우리 등기법에서 가장 난이도가 높은 등기입니다. 가장 중요한 등기는 가등기, 가장 난이도가 높은 등기는 신탁 등기와 가처분 등기예요. 네, 다 출제가 많이 이루어집니다. 그러면 차이점이 뭐냐면 요 채권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요 채권이 금전 채권일 때, 요 채권이 금전 채권일 때는, 즉 돈과 관련된 채권일 때는 가압류를 신청하는 겁니다. 가압류. 금전 이외의 채권일 때는, 금전 이외의 채권일 때는, 즉 돈과 관련된 채권이 아닐 때는 처분금지 가처분을 신청하는 겁니다. 이렇게 달라져요. 금전 채권일 때는 가압류 신청, 그 다음에 특정 채권 같은 금전 이외의 채권일 때는 처분금지 가처분 신청, 이렇게 달라집니다. 그런데 이 보존소송은, 즉 가압류 신청이나 처분금지 가처분 신청은 긴급성을 요합니다. 왜요? 채무자가 후딱 팔고 싶겠죠. 강제집행 당하기 싫으니까 후딱 팔고 싶겠죠. 그래서 팔기 전에 가압류 신청, 가처분 신청에 대한 결정이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이 가압류나 처분금지 가처분 신청은 보통은 일주일 내에 결정이 나요. 보통 2, 3일이면 결정이 나옵니다. 지금도 신문 보니까 뭐 가압류 가처분 뭐 하던데, 네. 법원에서 결정을 해줍니다. 보통 2, 3일이면 결정이 납니다. 그러면 이 가압류 결정, 처분금지 가처분이 결정이 됐다면 지금 이곳을 못 팔도록 하는 것이죠. 그러면 다른 사람에게 가압류 결정, 처분금지 가처분 결정이 났다는 것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줘야 되겠죠. 즉 공시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법원은 등기소에다가 처분금지 가처분이나 가압류 결정이 이루어졌다는 것을 등기를 통해서 촉탁을 합니다. 이때 촉탁 등기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즉 법원은 가압류 등기를 촉탁한다든지 등기소에 처분금지 가처분 등기를 촉탁합니다. 되셨나요? 그러면 이제 이 법원에 촉탁이 있으니까 이것도 시험에 정말 잘 나오죠. 가압류 등기나 처분금지 가처분 등기는 법원의 촉탁에 의한 등기입니다. 즉 A가 직접 등기소에 신청할 수가 없습니다. 법원의 촉탁에 의해서 이 등기가 실행이 되는 겁니다. 꼭 기억하셔야 돼요. 촉탁을 받은 등기관은 가압류 등기나 처분금지 가처분 등기를 실행해야 되겠죠. 맞습니까? 실행을 해야 될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미등기입니다. 미등기예요. 등기부가 없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등기부를 만든 다음에 등기를 실행해야 되겠죠. 그러면 이 등기부를 만드는 등기는 무슨 등기라고 합니까? 보존등기. 기억나십니까? 보존등기. 이 보존등기는 아까 4시 신청할 수 있다고 그랬죠? 네, 이미 나왔으니까 다시 한번 보고 하죠. 네, 뭐가 있습니까? 대장에 최초의 소유자로 등록된 자, 그 상속인, 기타 포괄 승계인. 두 번째는요, 확정 판결에 의해서 소유권 증명하는 자. 세 번째는 수용에 의해서 소유권 취득을 증명하는 자. 네 번째는요, 그렇죠.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자치구청장이 확인에 의해서 소유권을 증명한 자가 보존등기 신청할 수 있다고 그랬죠. 그런데 여기는 신청이 지금 없습니다. 그렇죠. 신청이 없는 상태예요. 갑이 보존등기 신청하고 싶겠습니까? 뺏길 텐데. 그럼 신청을 안 하면 어떻게 할 수밖에 없습니까? 등기관은 직권으로라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등기관은 먼저
직권으로 보전 등기를 한 다음에 이 법원의 촉탁에 의한 가압류 등기나 가처분 등기를 실행합니다. 여기서 직권 보전 등기가 나타납니다. 이 직권 보전 등기는 등기필 정보가 만들어질까요? 안 만들어질까요? 안 만들어집니다. 아까 권리에 관한 등기에 있어서 신청인이 새로운 등기명이 될 때 등기명인에게 등기필 정보가 작성 통지된다고 그랬죠. 그런데 이 직권 보전 등기는 신청인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따라서 이때는 안 만들어집니다. 등기필 정보가 작성되지 않습니다. 그렇죠. 이 경우는 등기필 정보가 작성되지 않아요. 왜? 신청인이 없으니까. 그렇죠. 네. 여하간 직권으로 보전 등기에서 등기부를 만든 다음에 가압류 등기나 가처분 등기를 등기관은 실행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가처분, 가압류 등기가 실행이 될 텐데 이제 이 부동산에 대해서 가압류 등기나 처분금지 가처분 등기가 실행이 될 겁니다. 가압류 등기나 처분금지 가처분 등기가 실행이 될 겁니다. 누구 명의로? A 명의로. 그렇죠. 네. 근데 여기에 처분하는 것을 채무자인 소유자가 그 소유 부동산을 처분하는 것을 금지시키는 임시의 법원의 처분과 관련된 등기. 이게 처분금지 가처분 등기의 의미예요. 다시요. 소유자인 채무자가 그 소유 부동산을 처분하는 것을 소유자인 채무자가 부동산을 처분하는 것을 금지시키는 임시의 법원의 처분. 이게 처분금지 가처분의 의미입니다. 이거 되셨습니까? 다시요. 처분하는 것을 금지시키는 임시의 법원의 처분. 이게 바로 처분금지 가처분입니다. 맞습니까? 그러면 여기에 금지라는 문구가 있는데요. 금지라는 문구가 있는데 처분금지 가처분 등기나 가압류 등기가 실행이 되면 채무자인 요 갑은 처분이 금지됩니까? 금지되지 않겠습니까? 금지된다고 쓰여져 있죠. 근데 금지되지 않습니다. 금지되지 않아요. 왜냐면 요 A가 소송을 제기했죠. 100% 승소 판결을 받는다는 보장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소송이라는 것은 얼마나 비싼 변호사 썼느냐에 따라서 달라진다라고 외국 영화에 나오죠. 미국 영화에. 그렇죠. 그래서 채권이 있다고 해서 무조건 100% 승소 판결을 받는 게 아닙니다. 제때에 증거를 제출하지 못하면 패소 판결을 받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얘가 100% 승소 판결을 받는다는 보장도 없는 상태에서 채무자의 소유권 행사를 금지시킨다고 한다면 이건 자본주의 개념과 충돌을 일으킵니다. 따라서 금지라는 용어는 쓰고 있지만 금지의 의미는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이것도 우리 시험에 대단히 자주 나옵니다. 처분 금지라는 용어는 쓰여져 있지만 이때는 금지의 의미는 없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임시의 법원의 처분 이렇게 나와 있죠. 그리고 여기도 임시의 압류 이렇게 나와 있죠. 가압류에서 가처분에서 가. 이거는 임시 가짜예요. 그러면 왜 임시 가짜를 쓰고 있을까요? 네. 확정 판결이 나오기 전에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판결서가 있다면 그때는 가압류가 아니라 그냥 압류. 그렇죠. 그 다음에 확정 판결이 나왔다면 가처분이 아니라 그냥 처분입니다. 그래서 확정 판결이 나오기 전에 하는 것이니까 가짜를 쓰는 겁니다. 임시 가짜. 이거 이해가 되십니까? 그렇죠. 그러면 이러한 등기가 됐다고 했을 때 이 갑은 다른 자에게 처분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처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압류 등기나 처분금지 가처분 등기가 됐다고 하더라도 처분이 가능해요. 즉 매매 계약을 체결합니다. 그리고 소유권 이전 등기까지 을의 이름으로 실행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을은 이 시점부터 소유권을 취득합니다. 을은 소유권자예요. 소유권자. 그런데 이런 등기가 실행이 된 상태에서 매매계약 체결됐죠. 그러면 매매계약 체결하기 전에 등기부 확인해 봐야 되겠죠. 을은 확인해 봤더니 이런 등기가 실행된 상태라는 겁니다. 그러면 을은 나중에 소유권을 상실할 수도 있다는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이걸 확인했으니까 그걸 감수하겠다는 생각이 을에게 있는 겁니다. 이거 이해가 되십니까? 등기부를 통해서 이게 공시가 됐으니까. 그렇죠. 네. 그런데도 매매계약 체결하고 등기를 했다면 소유권을 상실할 수도 있다는 것을 알고 있는 겁니다.
언제 상실하겠습니까? A가 승소 판결을 받았을 때. 이거 이해가 되십니까? 그렇죠. 그러면 이 을은 등기를 갖추면 소유권을 취득합니다. 그래서 이 시점부터는 을이 소유자입니다. 그리고 승소 판결이 확정이 됐습니다. 판결이 확정이 되면 이제 판결서를 이렇게 한 장 줄 겁니다. 그러면 이제 강제 집행 권한 취득했죠. 가압류일 때는 이 강제 집행을 어떤 방식으로 하냐면 경매 절차로 넘깁니다. 강제 경매 절차로 넘어가요. 그러면 경락 대금이 나오겠죠. 그 경락 대금으로부터 이제 자신의 금전 채권을 배당을 받는 겁니다. 그래서 이 가압류 채권자는 강제 경매 절차를 통해서 강제 집행하는 겁니다. 배당금으로. 이거 되셨습니까? 그 다음에 금전 이외의 채권자는 처분금지 가처분 등기가 시행이 됐겠죠. 이때는 경매 절차로 넘어가는 게 아니라 이 A가 판결서를 가지고 등기를 자신의 이름으로 뺏어오는 겁니다. 등기를. 그래서 가처분 채권자는 경매 절차로 넘기는 게 아니에요. 이 판결서를 가지고 뭐 했었습니까? 승소한 등기 권리자로서 판결서를 가지고 단독으로 자신의 이름으로 뺏어오는 겁니다. 소유권은 A에게 기속이 될 겁니다. 이거 이해가 되십니까? 네. 그러면 이제 이 을은 경매 절차로 넘어가건 A 이름으로 소유권이 A에게 기속이 되건 소유권 상실하겠죠? 맞습니까? 상실할 겁니다. 취득한 소유권을 상실할 겁니다. 이걸 뭐라고 부르냐면요. 상대적 효력이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즉, 요 을에게는 자신의 소유권 취득을 주장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주장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소유권이 상실되는 겁니다. 또 A가 아니라 가압류일 때는 경락받은 자에게 자신의 소유권 취득을 주장할 수 없다는 겁니다. 소유권을 상실하는 겁니다. 여기까지 되셨습니까? 네. 하지만 돈을 받아쳐드신 요 갑에게는 소유권 취득을 주장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상대에 따라서 효력이 달라진다고 해서 상대적 효력 이렇게 얘기를 해요. 가압류 가처분 등기는 상대적 효력만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통설 판례입니다. 그래서 상대적 효력설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여하간 소유권을 상실하죠. 소유권을 상실합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서 보시면 요걸 위주로 하겠습니다. 요거 가압류는 경매 절차로 넘어가고 돈으로 배당받는 걸 얘기하는 것이고요. 이제 요거 위주로 하는데 이 처분금지 가처분 등기가 된 이후에 누구 이름으로 등기가 넘어간다고요? A의 이름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가 실행이 될 겁니다. 이는 판결서를 가지고 신청하는 거죠. 판결서가 있을 때는 단독입니까? 공동입니까? 단독 신청. 누가? A가 단독 신청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등기이규는 공동 신청도 가능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럼 뭐냐면 이게 소유권 이전 등기가 아니라 전세권 등기라고 한다면 소유권자는 누가 갖고 있습니까? 갑. 그래서 판결서가 있을 때 이 갑이 자발적으로 이렇게 등기해 주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공동 신청도 가능하다라고 얘기합니다. A와 갑이 공동 신청도 가능하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이제 A 명의로 등기가 이루어졌죠. 그럼 이 등기 하나의 부동산에 대해서 소유권 이전 등기 둘이 존재할 수 있습니까? 없겠죠. 그럼 누가 우선하겠습니까? A가 우선하는 겁니다. 그럼 이 등기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말소 등기를 해야 될 겁니다. 지금 우리 등기법에서 가장 어려운 내용을 하는 겁니다. 이게 그러니까 여러분 눈빛이 저는 이해가 안 되는데 이 어려운 내용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이해한다는 표정이세요. 전부 다. 우리 등기법에서 가장 어려운 내용을 하는 겁니다. 한 10번 정도 할 거예요. 나중에는 어떤 학원 갔더니 그래요. 이젠 좀 그만하시라. 지겹다. 다 배우고 있으니까. 네. 수익 말소 등기가 이루어지게 될 겁니다. 이 말소 등기는 누가 신청해야 될까요? A가. 그렇죠. A가 단독 신청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두 개의 등기는 동시 신청입니다. 동시 신청이 이루어지게 되면 등기관은 먼저 이 등기를 합니다. 등기를 말소시켜버립니다. 그리고 이 등기를 실행합니다. A 명의로 등기를 실행합니다. 그러면 이제 이 등기는 필요할까요? 필요 없을까요? 처분금지 가처분 등기는 필요 없겠죠?
그러면 이거는 어떻게 할까요? 등기관이 직권으로 말소합니다. 등기관이 이 등기를 실행할 때 등기관이 이걸 직권으로 말소합니다. 왜? 필요가 없는 등기니까. 이때 가압류 등기, 가처분 등기가 이런 형태로 이루어집니다. 사실은 이 가처분 등기는 세 가지 그림을 그려야 돼요, 제가. 근데 그건 너무 어려우니까 이 정도만 일단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되셨나요? 어려운가요? 네. 저는 여러분이 이해하시라고 그린 게 아닙니다. 이런 게 있다. 네, 이런 게 있다라는 의미로 그린 겁니다. 그 가처분 등기가 쭉 나오게 됩니다. 이것도 한 30%만 한 겁니다. 이제 397쪽에 이의신청을 보겠습니다. 이의신청. 이 이의신청도 한 문제 정도가 출제되고요. 올해도 출제가 됐습니다. 이의신청. 여기서 이의신청. 이의신청은 이자가 요 이자를 씁니다. 다를 이자예요. 다르다 이자고요. 의자는 의견할 때 의자입니다. 의견할 때. 그러면 이의는 무슨 뜻입니까? 다른 뜻이에요. 신청은 예전에 했죠. 공권력의 객체인 일반 국민이 공권력의 주체인 국가기관에게 뭔가를 요구할 때 사용하는 행정법상의 용어가 신청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국가기관이 요구할 때는 촉탁, 일반 국민이 요구할 때는 신청. 그렇죠. 그러면 이 신청의 의미는 뭐겠습니까? 다른 의견을 요구하는 거. 그렇죠. 이걸 이의신청이라고 얘기할 겁니다. 갑은 등기소에 있는 등기관에게 등기와 관련해서 뭔가를 신청합니다. 등기와 관련해서 뭔가를 신청하게 돼요. 그러면 이 등기소에 있는 등기관은 갑에게 신청인에게 일정한 처분이나 일정한 결정을 해줄 겁니다. 이거는 행정행위라는 게 있는데요. 행정기관이 하는, 행정청이 하는 법률행위를 행정행위라고 불러요. 행정청이, 국가기관이 하는 법률행위를 행정행위라고 얘기하는데 행정행위의 형식이에요. 처분결정. 그럼 이 처분결정은 어떠한 차이가 있냐면 이건 중요한 거, 덜 중요한 거 이렇게 간단하게 이해하시면 돼요. 좀 더 정확하게 보자면 등기와 직접 관련된 것은 결정이라는 형식이고요. 간접적으로 관련된 것은 처분이라는 형식입니다. 예를 들어서 저당권 등기를 신청하면 등기를 실행해 줄 수도 있고 각하할 수도 있죠. 이를 실행결정, 각하결정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처분은요. 예를 들어서 등기 기록을 열람을 신청한다든지 등기상 증명서 발급을 신청할 수도 있겠죠. 그때는 등기와 직접 관련된 건 아니죠. 그러면 열람 처분, 그 다음에 발급 처분 이렇게 불러요. 그래서 등기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것은 결정의 형식, 간접적으로 관련된 것은 처분의 형식으로 행정행위가 나타납니다. 그런데 이러한 처분이나 결정이 갑이 판단할 때 정당하지 못하더라는 겁니다. 부당하다는 겁니다. 쉽게 얘기해서 저당권 등기를 신청했는데 각하 결정이 났다는 겁니다. 그러면 갑이 이를 부당하다고 생각을 하더라는 겁니다. 그때 뭘 한다고요? 이의신청을 하게 될 겁니다. 이때 이의신청은 등기소에 하는 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왜요? 번복할 가능성이 별로 없어요. 번복한다는 얘기는 자신의 잘못을 인정한다는 거죠. 심할서 쓰겠죠. 승진에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대부분 이게 부당한데도 불구하고 잘 번복을 안 해줍니다. 그래서 이 등기소에 이의신청하는 건 별로 의미가 없다는 것을 국회의원들이 알아요. 네. 그래서 이 신청은 등기소에 하는 게 아니라 다른 국가기관에 합니다. 누굴까요? 등기소의 상급 국가기관은 지방법원입니다. 그래서 3급 국가기관인 지방법원에 이의 신청을 하는 겁니다. 이의 신청은 이렇게 합니다. 다른 의견을, 즉 이 처분 결정과 다른 의견을 상급 국가기관인 지방법원에 신청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번복은 안 하겠지만 번복할 기회는 줘야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번복한 기회를 주기 위해서 이의 신청서는 이렇게 제출합니다. 이거 다 출제가 되는 것들이에요.
이의신청 자체는 누구에 한다고요? 지방법원. 이의신청서는 누구에게 제출한다고요? 등기소. 이렇게 달라집니다. 등기소에 제출을 하게 되면 등기관은 판단을 할 겁니다. 뭘 판단을 하냐면 이의신청의 취지를 판단합니다. 이의신청의 의미를 판단한다는 뜻이에요. 이의신청의 취지를 판단해서 이유가 있다라고 판단을 한다면, 이유가 있다라고, 즉 이의신청이 옳다라고 판단을 한다면 그때는 어떻게 할까요? 신청의 취지에 맞게끔 상당한 처분이나 결정을 하게 됩니다. 즉 저당권 등기를 신청했는데 각하가 됐다면 이때 어떻게 하겠습니까? 저당권 등기를 실행해 주더라는 겁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유가 없다라고 판단한다면, 즉 자신의 처분 결정이 옳다라고 판단한다면, 이의신청의 취지가 이유가 없다라고 판단한다면 이때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각하가 아니라 3일 이내에 지방법원에 송부합니다. 우리는 잘못한 게 없으니까 니네가 한번 판단해보라라고 보냅니다. 이의신청서를. 여기까지 되셨습니까? 그러면 이제 3일 이내, 이거 기억하셔야 돼요. 만약에 이러한 근거 규정을, 제한 규정을 두지 않으면 등기관은 서랍에다 집어넣고 안 받은 척 할 겁니다. 그걸 막기 위해서 3일 이내에 송부하라고 규정을 둔 겁니다. 그러면 송부가 됐다면 지방법원에는 법관이 있겠죠? 법관이 있을 겁니다. 이 법관이 판단을 할 겁니다. 이유가 있다라고 판단을 하는 경우도 있을 겁니다. 이유가 없다라고 판단하는 경우도 있을 겁니다. 여기서 이유는요, 이 신청의 취지가 이유가 있다. 이 신청의 취지가 이유가 없다라는 뜻이에요. 이유가 있다라고 판단한다면 취지에 맞게끔 상당한 처분이나 결정을 하라고 요 등기소에 명령을 내립니다. 만약에 이것이 등기와 관련된 내용이라고 한다면 이게 바로 명령에 의한 등기라고 얘기합니다. 등기 절차가 개시되는 방법은 원칙이 뭐라고 했습니까? 신청. 관공서가 요구를 할 때는 신청이라는 용어를 못 쓰고 촉탁이라는 용어를 쓴다고 그랬죠. 그리고 등기관이 직권으로 할 수도 있습니다. 법원의 명령에 의해서 이루어질 수도 있어요. 이건 예외라고 했죠. 예외니까 뭐가 필요하다고요? 근거 규정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등기 절차가 개시되는 방법은 이 네 가지예요. 신청, 촉탁, 직권, 명령. 이 네 가지 방법으로만 등기가 이루어집니다. 여기서 명령에 의한 등기가 바로 여기에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명령에 의한 등기는 이의신청 절차에서만 나타납니다. 법원이라고 해서 무조건 명령이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아까 법원에서 가압류 결정, 처분금지 가처분 결정이 난 다음에 등기소에 등기해달라고 명령했습니까? 촉탁했습니까? 그때는 촉탁이라고 그랬죠. 왜? 이의신청 절차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명령에 의한 등기는 이의신청 절차에서만 나타납니다. 법원이라고 해서 무조건 명령이 아니에요. 원칙은 촉탁입니다. 예외적으로 이의신청 절차에서만 명령에 의한 등기가 나타납니다. 그 다음에 이유가 없다라고 판단을 한다면 어떻게 하느냐? 기각결정을 해버립니다. 각하라는 용어와 기각이라는 용어가 있는데요. 이건 소송법에서 이제 사용하는 용어인데 절차적 요건을 구비하지 못했을 때는 각하라는 용어를 씁니다. 절차적 요건을 통과해서 심리를 해봤더니 이유가 없을 때 그때는 기각이라는 형식으로 재판이 이루어집니다. 기각의 의미는 이게 버릴 기자고요. 여기에 무릎 깍자예요. 그래서 무릎 밑으로 버린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각하와 의미는 같습니다. 다만 절차적 요건이 구비되지 못했을 때는 각하, 실체적 요건이 구비되지 못했을 때는 기각이라는 용어를 써요. 소송법에서. 여러분 모르셔도 될 것 같습니다. 기각 결정이 나옵니다. 네. 여기까지 되셨습니까? 네. 물론 좀 더 많은 내용이 여기서 이제 더 언급이 돼야 되는데 그건 나중에 할 거예요. 하나 더. 이때 이의신청은 두 가지를 기억하셔야 되는데 첫 번째, 기간의 제한이 없습니다. 나중에 공법 시간에 공부를 하실 텐데 보통은 국가기관에게 뭔가를 신청할 때는 기간의 제한을 딱 둡니다. 그래서 그 기간이 넘어가면 신청을 못하도록 해놨어요. 그런데 이 신청만큼은 등기와 관련된 이 신청만큼은 기간의 제한을 둘 수가 없습니다. 이유는 워낙
고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동산은. 그렇죠. 예를 들어서 이 부동산의 가치가 20억이에요. 그런데 기간, 예를 들어서 한 달 이내에 그 등기를, 이의신청을 하라 그러면 한 달이 넘어갔을 때 20억 날린다는 거 말이 됩니까? 안 되겠죠. 워낙 고가의 재산과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이 등기와 관련된 이의신청은 기간의 제한을 둘 수가 없습니다. 기간의 제한이 없다는 거 기억하셔야 되고, 두 번째, 이 이의신청을 했다는 사실만 갖고 이 등기소의 처분 결정의 효력을 강제 집행하는 것을 정지시킬 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갑이 이의신청을 했다고 해서 등기소의 처분 결정의 집행을 정지시켜야 되겠습니까? 만약에 이의신청했다는 사실만 가지고 처분 결정의 효력을 정지시킬 수 있다면 부당할 때만 이의신청을 해야 되는데, 이것을 정지시킬 목적으로 정당할 때도 이의신청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부당할 때만 이의신청을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걸 정지시키기 위해서 정당한 때도 이의신청을 무조건 해보고 이의신청을 하는 경우가 있더라는 겁니다. 이걸 막기 위해서 두 번째, 이의신청했다는 사실만 갖고 처분 결정의 효력을 집행하는 것을 정지시키는 효력은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집행 정지효는 없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또는 집행 부정지의 효력 이렇게 불러요. 뭐 같은 뜻입니다. 집행 부정지효. 뭐 같은 뜻이겠죠? 네. 집행 정지의 효력은 없습니다. 이게 단골로 출제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 다음에 하나 더. 시간이 이렇게 흘러간다고 할 때 이 시점은 처분 결정이 나타나는 시점입니다. 이것도 올해 출제가 됐어요. 등기소의 처분 결정이 이루어지는 시점이고요. 그 다음에 그 이후에 부당할 때 이의신청하죠. 이게 먼저 나타나고 이건 나중에 나타나죠. 여기는 이의신청 시점입니다. 이때 이 법관이 부당성 여부를 판단할 때 이 시점을 기준으로 부당성 여부를 판단해야 되느냐, 이 시점을 기준으로 부당성 여부를 판단해야 되느냐, 이게 시험에 자주 나옵니다. 어떠한 차이가 있느냐면 이 중간 단계에서 새로운 증거나 새로운 자료가 나타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시점을 기준으로 부당성 여부를 판단한다면 이 새로운 증거나 자료는 이때는 존재하지 않았던 것이죠. 따라서 부당성 여부를 판단한 자료가 될 수 있습니까? 이 시점을 기준한다면 없겠죠. 만약에 이 시점을 기준으로 부당성 여부를 판단한다면 이거는 부당성 여부를 판단한 자료가 될 수 있습니까? 있겠죠. 이러한 차이가 나타납니다. 우리 판례는 어디를 기준으로 부당성 여부를 판단하느냐, 이 시점을 기준으로 부당성 여부를 판단합니다. 법원도 적폐죠. 개인적으로는 적폐라고 생각하는데, 갑이 이익에 유리하게끔 작용시키기 위해서는 어느 시점을 기준으로 부당성 여부를 판단해야 되겠습니까? 그렇죠. 근데 우리 판례는 이쪽으로 보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시험에 잘 나옵니다. 그러니까 대학 교수들이 이게 불만이 많아요. 그래서 시험에 잘 나옵니다. 어느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한다고요? 처분 결정 시점을 기준으로. 따라서 그 이후에 나타난 새로운 증거나 새로운 자료는 부당성 여부를 판단하는 자료가 될 수 있다 없다?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됩니다. 되셨습니까? 네. 지금 아주 어려운 건 좀 빼놨어요. 그건 나중에 하려고. 네. 그래서 이 신청은 요 정도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아니 요번 달에는 네. 그 다음에 이 신청을 쭉 보셨고요. 어라, 다 봤네. 네? 다 보셨습니다. 끝난 건 아니고요. 지금 기초과정은 오늘이 마지막이죠. 그래서 오늘 한 거, 원래는 다음 시간에 오늘 한 걸 다시 한번 복습하셔야 되는데 오늘이 끝이니까 오늘 한 거는 오늘 좀 보겠습니다. 오늘 첫째에 뭘 했느냐면 변경등기와 경정등기를 보셨습니다. 변경등기와 경정등기를 보셨는데 변경등기와 경정등기의 공통점은 동일성이 유지돼야 된다는 겁니다. 왜? 일부만 바꿔주는 거니까. 맞습니까? 차이점은 뭐였습니까?
원시적 일부 불일치는 경정등기. 후발적 일부 불일치는 변경등기. 그렇죠. 원시적이라는 문구가 나오면 무조건 경정이라는 문구가 나와야 되고요. 후발적이라는 문구가 나오면 변경이라는 문구가 나와야 됩니다. 여기서 변경등기, 경정등기는 원시적, 후발적 그 차이만 있습니다. 다른 차이는 없어요. 그럼 이제 몇 가지 핵심적인 내용을 보셨는데 부동산 표시 변경 등기는 어디에서 이루어지는 등기라고요? 표제부. 단독, 공동? 단독. 그렇죠. 가장 중요한 첨부 정보는 대장 정보. 그렇죠. 토지대장, 임야대장, 건축물대장을 얘기합니다. 주등기입니까? 부기등기입니까? 언제나 주등기입니다. 표제부 등기는 언제나 주등기. 두 번째, 권리변경 등기를 보셨죠? 권리변경 등기는 첫 번째, 표제부입니까? 갑구입니까? 갑구을구입니까? 갑구을구. 그 다음에 단독입니까? 공동입니까? 공동.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첨부 정보는 계약서. 그렇죠. 그 다음에 주등기, 부기등기. 원칙은 부기등기입니다. 그런데 주등기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등기명의 표시변경 등기를 보셨는데 등기명의 표시변경 등기는 표제부, 갑구을구. 네? 등기명의 표시변경 등기는 표제부입니까? 갑구을구입니까? 소유권자는 갑구에, 소유권 이외의 권리는 을구에 기록되겠죠. 갑구을구. 그렇죠. 그래서 그 정도 보시고 그 다음에 등기관이 직권으로 경정등기하는 경우가 있었죠. 그렇죠. 네. 처음부터 등기부에 잘못 기록되는 경우가 있다고 했습니다. 그 잘못된 부분이 신청인의 잘못에 의한 경우에는 그때는 신청. 등기관의 잘못에 의한 경우에는 그때는 신청 직권. 그렇죠. 직권에 의한 경정등기가 출제가 자주 되는데요. 직권에 의한 경정등기 몇 가지, 4가지를 좀 기억해 두셔야 돼요. 첫 번째, 등기상 이해관계인이 있을 때는 그제의 승낙서를 첨부해야 된다는 거. 두 번째, 직권으로 경정등기한 다음에 지방법원장에게 사후에 보고해야 된다는 거. 그 다음에 등기권리자, 등기의무자 또는 등기명인에게 사후에 통지해야 된다는 거. 그 다음에 이 직권에 의한 경정등기는 동일성 유지 여부를 심사하지 않는다는 거. 요거를 설명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말소등기 보셨는데 말소등기는 등기상의 첨부가 부적법하게 존재할 때 첨부를 등기부에서 없애는 등기가 말소등기입니다. 전부만 해당이 되고 일부는 안 된다고 했죠. 일부는 변경이나 경정등기 또는 말소회복등기를 하는 것이고 전부일 때만 말소등기를 합니다. 전부일 때 하는 등기니까 이때는 주등기입니까? 부기등기입니까? 말소등기는 언제나 주등기입니다. 말소등기는 언제나 주등기. 말소등기의 대상은 모든 등기는 등기부에서 존재하는 것이 부적법하다면 다 말소의 대상이 될 겁니다. 다만 예외가 하나가 있다고 그랬죠. 말소등기 자체는 말소해봤자 의미가 없습니다. 맞습니까? 말소등기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대신 무슨 등기 한다고 했습니까? 말소회복등기를 한다고 했습니다. 말소회복등기는 등기상의 전부 또는 일부가 부적법하게 말소가 됐을 때 그 전부나 일부를 회복시킬 목적으로 하는 등기가 말소회복등기라고 했습니다. 전부 말소회복은 주등기, 일부 말소회복은 부기등기라고 했습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가등기를 보셨는데 가등기는 순인을 보존하기 위해서 임시로 하는 등기가 가등기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나중에 본등기할 때 물권 변동의 효력이 나타나지만 순위가 결정되는 시점은 어느 시점이라고 했습니까? 가등기 시점을 기준으로 순위가 결정이 됩니다. 따라서 제3자가 존재할 때는 가등기 시점을 기준으로 제3자와 비교합니까? 아니면 본등기 시점을 기준으로 비교합니까? 가등기 시점을 기준으로 비교합니다. 그래서 가등기권자가 우선한다면 제3자 명의 등기는 어떻게 합니까? 원칙이 직권으로 말소한다고 했습니다. 무관한지 처분행위고 그리고 양립할 수 없는 등기니까 직권으로 말소한다고 했습니다. 기억나십니까? 그렇죠. 가등기도 양도할 수 있다고 그랬죠. 따라서 양도가 이루어질 때는 가등기 이전 등기 하는데 원칙이 무슨 등기 한다고요? 부기등기. 한 번 더 이전이 되면 부기의 부기. 그렇죠. 네. 그 다음에 가등기 요건을 공부하셨는데요. 가등기 요건 첫 번째 청구권의 순위 보존의 필요성이 있을 것. 두 번째 부동산 물권 변동, 임차권 변동을 목적으로 하는 청구권일 것. 세 번째 가등기 이후에 본등기 하니까 본등기가 가능할 것. 그때만 가등기가 가능할 겁니다. 세 가지 요건 언젠간 외우실 거예요. 그 다음에 순위 보존의 필요성 세 가지 경우 인정된다고 그랬죠. 첫 번째 권리의 설정, 이전, 변경, 소멸의 청구권. 여기서 뭘 할 수가 있다고요? 표제부 등기는
가등기가 불가능하다는 거. 왜? 권리에 관한 등기가 아니니까. 두 번째, 설정, 이전, 변경, 소멸만 권리 변동이죠. 따라서 보존 등기와 처분 제한 등기는 가등기가 불가능합니다. 두 번째는 시기부, 정지 조건부, 청구권에 대해서 순위를 보존하기 위해서 임시라는 등기가 가등기예요. 반대 해석상 종기부 청구권, 해제 조건부 청구권은 가등기가 불가능하다고 했습니다. 장래 확정될 등기 청구권은 가등기가 가능하다고 그랬죠. 따라서 미확정 청구권은 가등기가 안 된다고 했습니다. 거기에 해당돼서 출제가 되는 것이 유증이에요. 유증으로 인한 등기 청구권은 유증자 생존 중에는 언제든지 철회가 가능하기 때문에 이때는 미확정. 따라서 등기 청구권은 가등기 불가. 유증자가 사망을 했다면 이제 철회가 불가능해졌죠. 따라서 이제 확정, 가등기 가능. 그렇죠. 이렇게 달라진다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뭘 했지 또? 이의신청. 가처분 등기. 이 가처분 등기 처분 제한, 여기서 보시면 처분 금지의 의미는 있다고 했습니까? 없다고 했습니까? 없다는 거 꼭 기억하셔야 돼요. 이것도 요즘 시험에 잘 나옵니다. 그래서 처분금지 가처분이나 가압류 등기가 실행이 됐다고 해서 삼자 명의로 등기가 불가능한 게 아닙니다. 가능해요. 그렇죠. 다만 나중에 권리를 뺏길 겁니다. 그렇죠. 그걸 뭐라고 부르냐면 처분 제한의 효력이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금지의 의미는 없고요. 단지 제한의 의미만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처분 제한이 바로 대표주자가 가압류, 처분금지, 가처분이에요. 처분 제한, 제한의 의미만 있습니다. 권리를 뺏길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처분금지, 가처분이나 가압류 어떻게 차이가 난다고요? 채권자가 가진 채권이 금전 채권일 때는 가압류를 신청하는 것이고, 여기서 신청이라는 용어를 나오는데 이걸 헷갈려 하시는데, 여기서 이 신청이라는 용어는 가압류, 가처분을 법원에 신청하는 겁니다. 등기를 신청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가압류 결정, 처분금지, 가처분을 법원에 신청하는 것이고, 등기는 어디까지나 법원의 촉탁에 의해서 나타나는 겁니다. 이거는 가압류 신청, 처분금지, 가처분을 법원에 신청하는 거예요. 등기소에 신청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이건 신청에 의한 등기라고 할 수가 없어요. 이거 이해가 되십니까? 등기는 어떻게 이루어진다고요? 법원의 촉탁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지 신청과는 관련이 없습니다. 그렇죠? 이 채권자가 가진 채권이 금전 채권일 때는 가압류를 신청, 금전 이외의 채권일 때는 처분금지, 가처분을 신청하는 겁니다. 이러한 신청이 이루어지게 되면 법원에서는 결정을 해줄 테고, 결정이 되면 공시돼야 되니까 법원에서는 등기소에 가압류 등기나 처분금지, 가처분 등기를 촉탁하게 될 겁니다. 촉탁이 이루어지면 이제 미등기일 때는 직권으로 보존 등기해서 등기부를 만든 다음에 이 가압류 등기나 처분금지, 가처분 등기를 실행할 테고, 이미 등기부가 있다고 한다면 직권 보존 등기는 할 필요가 없겠죠. 가압류 등기나 처분금지, 가처분 등기를 실행하게 될 겁니다. 그런데 이 가압류 등기나 처분금지, 가처분 등기가 등기부에 기록이 됐다고 해서 금지의 의미는 있다 없다? 없다. 단지 제한의 의미만 있습니다. 즉 승소 판결을 받은 자가 강제 집행할 때 자신의 권리 취득을 주장할 수 있다 없다? 없을 뿐입니다. 그래서 뺏길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상대적 효력 또는 처분 제한의 효력으로서 상대적 효력, 처분 제한의 효력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되셨죠? 네, 나중에는 말소가 될 겁니다. 오늘은 여기까지만 할 겁니다. 다른 학원보다 좀 깊은 내용을 했어요. 물론 다른 학원에 가서도 이렇게 얘기하겠죠. 네, 고생하셨고 이 등기법은 오늘도 보신 바대로 굉장히 깊은 내용을 합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은 반복이 돼서 저절로 익숙해지면 그냥 문제를 나중에 본 시험 보실 때 그냥 답을 골라내실 수가 있으세요. 그래서 이 정도 수준까지 아마 진행이 되면 12개 중에서 10개 정도는 득점이 될 겁니다. 등기표 12개 중에서 10개 정도는 득점이 되게끔 강의를 할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제 내일이 마지막 날이고 모레가 새해죠. 네. 지금 마음을 내년에도 유지하셔야 되는데, 저도 이제 한 17년 정도 강의를 했는데요. 강의를 해보니까 끝까지 학원에 계신 분들은 거의 95% 정도가 붙는 것 같아요. 끝까지 남아 계신 분들은 거의 대부분 붙습니다. 그래서 보통 합격하시면 옆에 이름 쫙 이렇게 써놓죠. 그분들은 끝까지 거의 계신 분들이에요. 네. 그리고 다음 시간에는 이제 다시 공간정보법부터 진행을 할 텐데요. 공간정보법에 이제 다음 시간부터는 줄 칠 거고 제가 지우라고 하는 것도 있을 겁니다. 그런 건 다 빼버릴 거예요. 시험에 안 나오는데
구색을 갖추기 위해서 이제 책을 쓰신 거예요. 고생하셨고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내년에는 꼭 합격을 하실 겁니다. 고생하셨습니다.